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약 한 달이 된 가운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모든 전쟁의 서사가 다 그려질 것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제가 이때까지 올린 영상들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란은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12일 전쟁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때 이란은 나탄즈, 이스파한 등 핵시설에 B2 폭격기의 공격을 받고 결국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 결과 이란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시위 당시 미국 1달러 당 145만 리알화까지 물가가 치솟으면서 이란 국민들은 거리로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이란 시위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의 시위는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이란의 시위는 처음에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됐지만 점점 왕정 타도를 외치는 요구도 많아졌습니다. 즉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것이죠. 여기서 이란은 강경 진압을 선택합니다. 무장한 보안군들이 전국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상자가 몇백 명이다, 아니다, 수천 명이다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경 진압을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군사 개입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망명 중인 이란의 레자 팔레비 왕세자도 이란 내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며 이란의 민주주의를 이끌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시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윽고 이란에 미군이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F-15 랩터, F-35, KC-135 공중급유기 등 미국 공군과 해군이 속속히 중동에 도착했습니다. 공중급유기는 플랜 B로 유럽과 중동의 미군 기지들을 쓰려고 했었는데 미군이 주둔 중인 유럽 및 중동 국가들이 처음에는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급유기도 많이 합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중에 압권은 역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이었습니다. 한 대만 있어도 웬만한 국가들의 공군들은 압살한다고 하죠. 이렇게 미군들이 주둔한 상황에서 이란과의 핵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는 군사작전의 명분을 쌓는 빌드업으로 우리는 외교적인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양국의 협상 내용은 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많았습니다. 미국 측이 내건 조건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무기 체계 해체, 이란 핵물질 반출 등 핵시설 폐쇄 등이었습니다. 사실상 무장 해제를 하라는 말이었죠. 역시 이란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란은 계속 탄도미사일 부분은 제외하고 핵 협상만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내건 조건은 이란에 대한 제재 철회, 중동 내 모든 미군 철수 등이었습니다. 미국도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미군들이 중동으로 모였습니다. 미국 전체 공군의 33%가 중동에 집결하고 두 번째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까지 파견했습니다. 그 사이 이란 내 시위들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1월 8, 9일에만 사망한 시위대들이 3만 명이 넘, 전체는 36,500명이다 라는 말이 돌면서 엄청난 외부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EU도 이란을 위험한 단체로 지정하는 등 서방은 이란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이 와중에 이란의 드론이 미군의 항공모함에 접근하여 격추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군사적인 긴장은 극에 달해 언제 공격이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은 섬차례에 거쳐 약 몇 주간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이란이 양보해 핵 물질에 대한 완화된 조건을 제시한다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도 잠시 있었지만 결국 서로에 대한 합의점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란의 화전양면 전술이 드러났습니다. 3차 핵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과 동시에 이란이 지하 핵시설에 무기화가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 핵물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IAEA 국제원자력 기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미군에 집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각 국의 외교관들이 탈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란과의 3차 핵 협상이 틀어지자마자 더 많은 국가들이 이란에서의 외교관들과 자국민들에게 탈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2월 28일 현지 시간으로 아침 9시 30분경에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전명은 로링 라이언, 포효하는 사자, 미국의 작전명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장대한 분노입니다. 이스라엘은 약 한 달 전부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란 지도부들이 집결하는 시간에 집중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지하 100m 깊숙이 있던 알리 하메네이의 벙커가 미국의 B2 벙커버스터 폭탄, 이스라엘 공군의 10분간 지속된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해 핵심 지도부 약 50명이 전쟁 초반에 사망했습니다. 이는 모사드 요원들의 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이란은 방역을 다짐했고 인터넷을 다시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이란 북부와 서부에, 미국은 이란 서부와 남부에 주로 공격했습니다. 첫날부터 어마어마한 공습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첫날부터 수많은 탄도미사일 및 드론 기지, 지휘부들을 공격하며 70% 무력화 성공했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자국 이란 국민, 해외 이란 국민들은 미국과 트럼프, 이스라엘, 레자 팔레비 왕세자를 지지하는 영상들도
댓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반대로 이란 지도부들이 사망한 것을 추모하는 집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까지 공격하며 전선을 넓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란도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미국, 이스라엘뿐 아니라 페르시아만에 접해 있는 걸프 국가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 목적은 해당 국가 내 미군 기지들, 미국 대사관 등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은 이란발 탄도미사일과 드론들을 계속 요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각국의 군인들, 외국인들,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미군도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미국이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여 이란 초토화를 다짐했습니다. 이란도 지리적으로 엄청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전체 석유의 20% 정도가 관여돼 있는 곳입니다. 이어 이란은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등 걸프 국가들의 정유 및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 아람코, 카타르 라스 라판 등이 공격을 받아 석유 생산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선이나 컨테이너선들이 공격을 받아 탈출을 못하자 국제 유가가 헬베럴당 120달러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파로 대한민국은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는 중동 내 평화는 물론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란의 원유 선적은 매일 200만 배럴 정도 수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을 향하는 유조선은 공격하지 않고 통과시켜 줬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험의 이유도 있습니다. 보험 보장을 해주지 않아 선적들이 움직이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함에 따라 트루스 소셜의 군함 지원 요청을 서방 및 동맹국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서방 및 동맹국들은 군함 파견을 꺼려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동맹국들이 군함 파견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미국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할 때 미국은 돕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서방 및 동맹국들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폐쇄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내긴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호주, 걸프 국가들입니다. 여기서 일본은 군함 파견 대신 후방 지원 및 기로의 제거 의사를 표출했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아직 말뿐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이란 원유의 핵심인 카르그 섬을 공습해 초토화시켰습니다. 담수화 시설, 인프라 시설까지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을 위해 미 해병대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에는 2,500명에서 현재 1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이란 카르그 섬 장악, 호르무즈 해협 인근 장악의 임무를 수행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란은 알리 하메네이 사망한 지 약 3주 뒤 새로운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사망설이 제기됐습니다. 성명을 낼 때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부상설이 유력해 안전한 장소에서 머무른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치료받고 있다 얘기도 있었는데 이란은 이를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동성애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란 법령에서는 최고 형량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한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란이 이렇게까지 버티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드론과 위성 사진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차단도 약 한 달째입니다. 후티 방문도 참전에 점점 확전이 되고 있고 UAE도 다국적 부대에 대해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다시 협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이란의 15개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역시 이에 핵물질 반출 등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이란이 인프라 시설에 일주일 동안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미국이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4월 6일까지 10일 동안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상군이 투입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일 수도 있고 진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외신 대신 전해드립니다. 해서 끝까지 이 내용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